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우하이텍이 오늘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주도주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엄청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 대금을 8천억, 시총 1조짜리인데 8,500억이 터졌어요. 이게 상승을 해서 1조가 된 거긴 한데 시총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려 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시세에 좀 주역이 뚜렷하게 있죠. 어느 정도. 바로 요 외국인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오늘 뭐 매매를 하시는데 좀 수월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좀 스트레이트로 계속 샀고, 뭐 여기는 520억, 여기는 490억인데 프로그램이랑 거래원에서 뭐 팔고 프로그램으로 사고, 뭐 반대로 어떤 곳은 이제 거래원에서만 팔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오늘의 이런 멋진 모습을 만들어준 외국인, 그리고 이게 이 종목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패턴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요런 외국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피날레 정점을 찍어주는 멋진 시장에서 이제 좀 불꽃쇼를 보여주는 그런 패턴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경우가 당연히 이제 외국인은 우리가 좀 아는 부분에서 뭐가 있죠? 수급주에서 보통 외국인이 활약을 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세력주, 뭐 그냥 엄청 대놓고 좀 세력주, 그리고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사실상 좀 외국인이 좀 시총 작은 외국인이 그냥 진짜 대놓고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뭐 그런 경우에 대놓고 뭐 이제 프로그램으로 갖다 막 미친 짓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시총이 조금 작은 수급주가 아니지 세력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종목별로 좀 케이스가 많이 갈려요. 하지만 이제 시총이 조금 등치가 있고 수급을 좀 동반하던 종목에서 이런 패턴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패턴은 수급을 동반한 종목에서 좀 빈도가 있는 패턴, 이런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 작은 세력주는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애초에 좀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물량이 엄청 작은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시총이 작기 때문에 굳이 뭐 프로그램으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긍정적 요소로 갖다 좀 작용을 하죠. 프로그램 매수. 물론 당연히 반대로 매도는 시장에서 악재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날마다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종목마다 좀 케이스가 다른데, 이런 패턴에 대해서 수급을 좀 동반한 종목에서 이제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나, 요 내용이 주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패턴은 수급을 동반한 종목에서 등장 빈도가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핵심이죠? 평상시에 이제 수급을 좀 동반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필요해요. 양매수 혹은 보통 저는 이제 기관보다는 외국인 매수세 강한 종목, 이런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기관이랑 외인 이렇게 좀 크게 메이저를 따지면은 시장에서 결국 매수세는 크게 나누면 3개죠.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있어요. 기관의 안에 이제 뭐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뭐 사모펀드 뭐 등등등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크게 나누면 이렇게 큰 틀로 3개가 나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패턴은 보통은 외국인이 그날 만들어줘요. 외국인 5월 프로그램 매수인데, 자, 왜 프로그램을 엮었냐? 외국인,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보통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대부분은. 10종목 중 복귀를 해보면은 8, 9종목은 외국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엄청 오래됐어요. 어떻게 보면 좀 고차가 된 패턴. 프로그램 매수가 무조건 외국인이냐 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기간 단주로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 평균적으로 갖다 10종목 중 7, 8, 9종목은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찍혀 있으면은 장마감하고 보통은 외국인으로
외국인이랑 묶여서 매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진짜 기간 특수 정말 소수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서 웬만한 종목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있다는 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 혹은 외국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외국인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양매수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외인이랑 기관이 산다는 건 뭐죠? 개인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이랑 반대로 매매를 하면은 수익에 가까운 포지션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미친 듯이 사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외인 기관이 미친 듯이 팔고 개인이 미친 듯이 사는 종목은 정말 이상한 가끔 등장하는 세력주 같은 애들에서는 뭐 이런 케이스에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개인으로 뭐 찍히면서 거래원 막 해가지고 작업을 치는 종목도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총이 동반된 특히 우리가 아는 뭐 우량주로 갖다가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우량주에서는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종목은 주가가 상승을 못해요. 우량주는 특히 그렇죠. 금액 자체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주에서는 양매수를 가장 좋아하죠. 주식시장에서 양매수. 개인이 팔고 있어. 개인이랑 반대로 매매를 하면 수익에 가까운 포지션이고 개인이 팔고 있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외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강매수이거나 혹은 둘이 나란히 이제 매수를 한다는 뜻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외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 양매수가 찍히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웬만한 종목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막 양매수만 하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다니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은 우리나라에서 외인 기관이 그냥 어떤 종목이든 동시에 다 매수를 할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외인이 사는데 기관이 파는 종목도 있고 기관이 사는데 외국인이 파는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같이 사이좋게 사면은 정말 좋겠지만 종목이 좀 치고받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이 그 좀 주가 상승에 대해서 힘이 더 실립니다.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기관 매도 vs 외국인 매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외국인 포지션을 좀 따라가요.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면은 기관이 매수 찍힐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경우로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주가가 변동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정말 강하게 좀 사는 시장 장세가 있기는 해요. 아니면 뭐 개별적인 종목이라던가 15년도 16년도 이때는 좀 기관 장세였는데 그런 특이 케이스들 혹은 몇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이 자금력이 커서 그런지 보통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외국인 좀 포지션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은 기관이 매수를 계속 하더라도 그 물량도 좀 비교를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뭐 날마다 1000억씩 파는데 기관이 뭐 막 2000억씩 사 3000억씩 그러면 그런 종목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막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갔다가 갈리는 케이스는 없고 보통은 이제 외국인을 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 당일추이에서 싱크로율이 엄청 높죠.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은 외국인이 좀 시장에 영향력이 더 강하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이 종목이 관심 테마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양매수가 좀 계속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종목이 기본적으로 좀 추세가 좋았어요. 양매수가 뭐 최근에 좀 듬성듬성하긴 하는데 6월 21일 요 날이네요. 요 날부터 양매수가 좀 뚜렷하게 보이죠. 이전에는 뭐 기관 매도도 좀 있었는데 이날 투신 매수도 좀 같이 들어오면서 등치 있게 이때부터 종목이 양매수, 그 다음 뭐 외인 팔고 뭐 조금 사고 뭐 사고 팔고 하지만 양매수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30일 요때부터죠. 요날부터 쫄쫄쫄 양매수였어요. 4일 연속으로. 그래서 저도 관심 테마에서 자동차 부품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판매량 증가 그런 뉴스도 있기는 한데 양매수 얘는 좀 특이점이 양매수가 들어온다. 이걸 좀 같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보통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거나 신고가 그런 구간에서 앞두고서 양매수가 쫄쫄쫄쫄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려놔요. 첫 번째로 양매수 등을 통해서 혹은 외국인 매수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돌려놓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돌리더니 신고가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날 대놓고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요. 대놓고 돌파하는 날 강한 뭐 프로그램 매수세든 혹은 거래원을 통해서 통화요. 오늘 얘 같은 경우 이제 거래원은 좀 치고받고 하기는 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뭐 외국계 하합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기는 한데 아침에 일단 JP모건이랑 UBS가 불수 2분, 10분, 36분 이렇게 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요. 매수 상위권에서 밀립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뒤에 뭐 한국 IMC도 갑자기 등장을 하죠. 한국 IMC가 이제 그 좀 낯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한국 붙어 있다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네덜란드 기업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외국 증권사이니까 이렇게 외국 거래원으로 붙는 거고 요게 이제 IMC 트레이딩 지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1년 금융투자업 인가를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계 거래원에선 JP모간, UBS, 한국 IMC 얘는 뭐 이제 매수매도까지 같이 지키긴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거래원들도 있고 오늘 결정적으로 프로그램 계속 매수가 있었죠. 쟤네들이 뭐 사고팔고 JP모간도 그냥 매수만 찍혔지만 뒤에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 거래원, 5개 거래원 밑에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 이런 구간에서 결국 이상하게 갑자기 좀 외국인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트상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그 좀 전고점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추세를 좀 만들어 놨다는 거. 첫 번째. 요건 정리입니다. 추세를 좀 만들어 놓고 요 추세 구간에서 그냥 얘네가 그냥 주가 쫄쫄쫄 올라온 게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양매수 혹은 뭐 기간 매수세일 때도 있는데 이제 외국인 매수세를 저는 조금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외인이나 기간 양매수면 당연히 좋고 둘 중에 한쪽이 좀 꾸준히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신고가를 가는 날 강한 외국계의 거래원이나 거래원을 통한 매수세나 프로그램을 통한 매수세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왔다가 매집을 해놓고 시세를 확 땡겨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보통 이 구간에서만 좀 매집을 했을 리는 없겠죠. 밑에서도 혹은 과거에 뭐 물려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왔다가 차익 실현을 위해서 땡겨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을 위해서 땡겨 올리는데 그런 날 임팩트를 준다는 거예요. 힘을 팍 주는 거죠. 평상시에 뭐 10억, 20억, 30억 쫄쫄쫄 사다가 오늘 날 잡고 사는 날, 포인트가 날 잡고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고가 자리에서 기둥을 아예 하루 날 잡고 세우는 날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들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신고가나 뭐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면서 추세를 쫄쫄쫄쫄 만들어 놓는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런 추세를 돌려놓는 곳에서 외인이나 기간 매수세가 양매수 두면 당연히 좋고 쫄쫄쫄쫄 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돌파를 하면서 대놓고 강하게 매수세. 그러면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추세 돌리면서 뭔가 좀 양매수라던가 외인이 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제 얘가 돌파를 하는 날 무조건 뭐 힘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돌파를 하면서 외인이 매수를 좀 강하게 거래원이나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면은 이런 좀 힘있는 기준봉을 좀 세워주는 경우가 많겠구나 라는 패턴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좀 예시를 드릴 만한 게 좀 등치 큰 종목에서 보통은 조금 빈번하긴 하거든요. 좀 중소형 세력주들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외인 기간 좀 등치 큰 걔네들이 힘을 좀 주기 쉬운 그런 종목들에서 보통 나와요. 한 4월 4일 여기 한번 가볼까요? 최근에 이제 방산 쪽이 좀 기억이 나가지고
4월. 자, 보면은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3월달, 2월달에 외국인이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3월 20일 뭐 이런 밑바닥이에요. 시장에서 별로 관심 없어요. 대금도 안 터져. 이슈도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와요. 계속 매수를 하고 뭐 기간은 처음에 팔다가 이제 뭐 좀 사는 날도 있고 하면서 4월 달부터 이제 슬쩍슬쩍 4월 12일 여기서부터 기간 3월 31일 이런 구간에서부터 기간도 양매수로 같이 전환을 합니다. 외국인은 계속 이 구간에서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쫄쫄쫄쫄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요날 4월 20일 10일 양매수 4월 20일 이전까지 하더라도 밑에서 양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슬슬 좀 돌려놓는 모습들이 있었죠. 추세를 매수가 이 구간에서 계속 들어오고 추세를 돌려놔요.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베스트였던 게 이제 양매수 기간 외인이 평균적으로 같이 사고 있네 사이좋게. 자 그러더니 4월 20일 날 외국인 평상시에 100억 50억 뭐 90억 요 정도 평균적으로 계속 사더니 이날 어떻게 하죠? 700억을 사재낍니다. 700억. 프로그램 매수든 거래원으로 갔다가 이런 금액을 살 때는 어느 정도 보이겠죠? 금액이 평상시랑은 확연히 다르게 평상시 대비해서 뭐 5배, 7배 이런 식으로 갔다가 금액을 사재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주변까지 또 트라이를 해요. 얘는 이날 조금 더 빨리 당겨 올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날 500억 500억 이렇게 계속 외국인이 쭉쭉쭉 당겨 올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좀 상대적으로 시총이 크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건 있어요. 움직임이. 그러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볼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6월 19일 해서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자 6월 13일 정도부터 조금 양매수가 있죠. 차트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은 성우하이텍이랑 움직임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볼 때. 이런 움직임. 돌파 전에 양매수 쫄쫄쫄쫄 들어오던 구간. 얘도 이런 6월 며칠이었죠? 하나에어로. 자, 하나에어로가 6월 13일 여기 13일부터 쫄쫄쫄쫄 삽니다. 6월 13일이 여기네요. 요 날부터 요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죠. 요 날부터 요런 움직임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1, 2, 3, 4, 5일 사고 6월 19일 양매수 4일 동안 이어지더니 신고가 주변 오고 요런 구간에까지 요렇게 4일 동안 양매수 쭉쭉쭉 이어지더니 신고가 올리는 날 강한 매수세. 평상시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하죠. 얘는 엄청 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평상시에 100억, 150억 이러다가 갑자기 500억 가까이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수급 등치 있는 종목들에서 조금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알아두면은 좀 좋기는 하죠. 영상에서도 이제 그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양매수 관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얘가 좀 특이하다. 좀 특이점은 양매수가 좀 있다. 쫄쫄쫄 이러면서 날 잡고 매수하는, 물론 이게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준다고 무조건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막 그러진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얘네들이 보통 이런 움직임이 들어오는 게 여기서 단기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슈팅을 주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이어지겠죠. 차익 실현을 단기로 갖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여기서부터 쭉쭉 해 나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 다음으로 좀 시세를 바로 또 이어서 끄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종목 따라서.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는 뭔가 좀 강한 재료 이런 걸 동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패턴 뭐 전고점 돌파할 때 그 주변에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추세를 쫄쫄쫄 만들고 있으면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의 움직임 하나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돌파를 시킬 때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돌파하는 날 기간도 있기는 하는데 보통은 외국인인 게 외국인은 좀 단타 성향이 강하거든요. 기간 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그 다음부터 뭐를 봐야 된다?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를 미친 듯이 쏟아내라. 아니면은 매도가 좀 안 나오네? 그러면 2차 조금 또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그랬죠. 이날 뭐 쇼스퀴즈 이긴 하지만 7월 3일 이렇게 해서 3천억 사놓고 다음날 매도가 3천억은커녕 400억.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이상하다. 그러더니 그 뒤에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확 끌어올려놓고 거기서 밑에서 산 것들 단기적으로 때 이제 단기 그 매집한 그 금액을 그냥 외국인 그날 하루 힘 준 다음에 팔아먹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방금 그런 설명드렸던 패턴은 당일 상승할 때 얘가 일봉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네. 추세 좀 돌려놓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네. 그런 것들 그런 종목들은 발견을 한다면은 미리 좀 정리를 해두면은 이런 날 대놓고 매수세 들어오면은 나도 그거에 대해서 패턴을 좀 이용해서 매매하기 좀 수월하겠죠.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성우하이텍 주도주 엄청 좀 시원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뒤에 외국인이 뭐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좀 뒤에 뭐 에코프로처럼 며칠 조금 더 시세를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외국인의 뭐 패턴 프로그램 매수세나 거래원 등을 통해서 신고가에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힘을 주는 패턴에 대해서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